토요타 프리우스 PHEV 모델입니다. 먼저 시승했던 하이브리드 모델과 외관에서 큰 차이점은 없고요. 휠 디자인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그릴의 디테일 그리고 헤드램프가 그릴까지 깊게 파고들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머 헤드 컨셉이라고 해서 최근 토요타의 다른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또 그 개성을 충분히 불어넣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참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PHEV 모델이라고 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게 절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지금 현 세대의 프리우스 디자인은 분명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증된 파워트레인, 좋은 파워트레인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때문에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현 세대에 와서는 그런 아쉬운 점들도 말끔하게 해소한 모습입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주변부를 좀 더 밝게 비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좌석 손잡이 같은 경우는 간접 조명 하나 추가돼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리플렉터 같은 것들은 없지만 실내 LED 조명이 바깥쪽까지 비교적 밝게 잘 비춰주는 편입니다. 풋램프는 조금 아쉽지만 다시 보여드려 보면은 LED 조명이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주죠. 앞좌석 도어를 열었을 때도 리플렉터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 조명이 바깥쪽까지 밝게 비춰주는 편입니다. 구석구석 잘 비춰주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보시는 크러쉬패드 중앙에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뚜렷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 가능하고요. LED 헤드램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도 광원의 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조사각 조절이 가능한데 현재는 0레벨로 가장 높게 올려놓은 상태고요. 한 레벨씩 내려볼게요. 이 정도까지. 이 각각에 내릴 때마다 꽤 조사각 조절 폭이 큰 편이거든요. 지금 0레벨에서 5레벨까지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올려볼게요. 조사각 조절 폭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프로젝션 타입 LED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뒀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잔상 같은 것도 거슬리는 것도 없고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직진성도 좋지만 이 광원의 폭도 상당합니다. 토요타 계열 차량들이 오토 모드의 민감도가 참 좋습니다. 제가 거의 동일한 구간에서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주변 광량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됩니다.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하고 달리면 지금 바로 상향등으로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제가 원하는 건 이 정도거든요. 사실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도 없고 주변에 가로등이 있긴 합니다만은 반대쪽은 전혀 이 광량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상향으로 오토모드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토요타 계열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응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오토모드 상향 전환의 민감도는 딱 이 정도거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 모두 LED 구성입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도 제법 넉넉한 편이고요. 앞뒤 오버행도 균형 좋습니다. 특히나 윈드실드가 상당히 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PHEV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전형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고에 비해서는 차량 전고에 비해서 시트 높이가 낮게 깔리기 때문에 안에 타보면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또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휠은 19인치고요. 좀 전에 시승했던 하이브리드 모델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같고 타이어는 195, 50, 19입니다. 휠 아치 부분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블랙이 아니고 이 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변 컬러랑 어우러지는 것들이 아주 괜찮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바디라인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체감을 더 강조한 듯 보이고요. 이런데 에어로핀 같은 것들은 토요타가 F1 기술에서 가져왔다라고 하죠. 이 윈드실드 누워있는 거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 주고 있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은색으로 포인트를 줘도 나쁘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썬루프는 아쉽지만 오픈이나 틸팅이 되지는 않고 안쪽에서 이너 커튼만 수동으로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 정말 예쁘고요. 이런데 팬더에서 모여지는 라인들도 과하지 않으면서 포인트 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스포티한 감성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괜찮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좁빗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양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테일램프 덕분에 스포티한 느낌과 안정감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프리우스는 요 부분에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시야를 확보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져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요. 프리우스 레터링 그리고 PHV 레터링이 선명하고요. 디퓨저는 그냥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 머플러는 싱글 타입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바닥을 향해서 조수석 뒤쪽으로만 배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이 아니고 일반식이고요. 살짝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공간은 차량 크기나 등급을 감안해보면 괜찮은 공간 뽑아주고 있고요. 측면에 살짝 더 파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고려를 해줬습니다. 조명은 LED로 운전석 쪽에는 없고요. 조수석 뒤쪽에만 이렇게 LED로 등을 하나 추가시켜줬고 바닥 판넬은 조금 더 도톰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하고 펑크 수리킷 그리고 삼각대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챙겨뒀는데요. 스티로폼을 조금 어두운 색깔로 마무리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더 도톰했으면 좋겠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은 기능 면에서 부족함은 없는데 글쎄요, 실용적인 부분도 좋지만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각대는 아까 안쪽에 있어서 이쪽에는 손잡이만 배려를 해뒀고요. 충전구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달리 PHEV 차량은 조수석 뒤쪽 팬더에 자리하고 있고요. 주유구는 운전석 뒤쪽에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커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토요타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조금 더 프리우스의 파격적인 디자인에 걸맞는 디자인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에 충실한 모습이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 도어 스위치가 있거든요. 도어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는 앞쪽에만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컨셉에 맞는 적당한 두께고요. 여자 더스트는 약간 묵직함보다는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불안감은 없습니다. 아래쪽에 추가로 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배려를 해뒀고요.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깔끔하고 SE랑 XLE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SE거든요. 한 등급 위의 차량이라서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트도 레드 포인트가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죠.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 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천정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넓은데요. 실내에서는 글쎄요, 내장재라든가 보강 같은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틸팅이나 오픈이 안 되는 점은 못내 아쉽고요. 도어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파격적인 외관 디자인에 비해서는 조금 얌전한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도어 손잡이 앞쪽으로 시트 메모리 2개 스위치 자리하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맥포켓 크기나 구성 괜찮은데요. 이 각도는 조금 더 벌려줘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플레이트에 별도로 금속으로 꾸며져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시트가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편안했고요. 다만 차량의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럼버 서포트가 2A 방식, 4A가 아니고 2A인 점은 살짝 아쉽더라고요. 장시간 앉아 있어도 시트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았고요. 헤드레스트도 조금만 더 폭신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이 형상은 제 체형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날개 부분도 제법 도톰한 편이기 때문에 몸을 잘 잡아줬고요.
센터 터널은 약간 얇은 것 같지만 높이는 조금 있는 편이고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이 풋레스트 같은 경우에 널쩍하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 있고 주유구는 버튼을 눌러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사각 조절부터 오토 모드, 그리고 앞쪽에 이 와이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거기에 열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열선까지 있고요. 트립 컴퓨터 이 세팅하고 조정하는 부분을 이 옆쪽으로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차량들의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하죠. 스티어링 휠은 자꾸 보면 볼수록 이 토요타의 트럭 계열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개성이 강하고 약간 작은 편이기 때문에 조작할 때 재미가 좋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PHEV 차량답게 초기에는 전기 모터가 먼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이 클러스터의 구성이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마치 HUD가 있는 것처럼 그 위치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HUD가 적용이 안 됐는데 HUD가 그렇게 생각나는 구성은 아닙니다. 안쪽에 메뉴 구성은 다양한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는데요. 역시 기본기에 충실한 차량인 만큼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화려함은 없습니다. 화려함은 없고 뭐 에코 영역이라든가 EV 모드의 주행 비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줬지만 비주얼적으로 이 그래픽으로 화려함을 보여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깔끔하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까지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의 안쪽 메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볼륨 컨트롤하고 음성 명령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까지고요. 트래킹 기능하고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스위치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만졌을 때 조작감 같은 것들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토요타 계열 차량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진짜 이 크기나 해상도가 참 아쉬웠는데 최근 나오는 차량들 토요타나 렉서스 계열의 차량들은 그런 부분들도 말끔하게 해결이 됐죠. 지금 보시면 이제 안쪽에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해상도는 완전히 좋아졌고 크기도 좋아졌습니다. 에너지 흐름 같은 것들도 기본기에 충실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아기자기한 맛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충전 스케줄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메뉴나 이 기능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고 약간 이제 이 해상도도 올라왔고 크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좀 꾸며주는 부분이 추가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한 아틀란 맵을 기본으로 적용을 해줬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 어라운드 뷰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화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에서의 해상도는 제법 괜찮은데요. 중저음의 단단한 맛이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끌기 기능이라고 하죠. 이 기능이 지원이 안 되고요. 트래킹 기능을 뭐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을 때 빨빨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런 기능들도 안 돼서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데 조그맣게 프리우스 레터링 같은 것들도 센스죠. 그리고 공조 장치가 직관적으로 사용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딱 보면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요. 열선은 이렇게 누르면 되나? 그리고 이걸 이렇게 누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순간적으로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금방 적응이 되니까 뭐 그냥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풍 3단계, 열선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풍을 누른다고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요. 열선한다고 이렇게 누르면 안 됩니다. 여기를 눌러야 되겠죠. 하지만 누르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모니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USB C타입으로 충전하고 입력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꼼꼼하고요. 이 부분이 마치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차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수납 공간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가격대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하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기어 노버는 조그만데 최근 토요타 계열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작지만 그립도 나름 괜찮고요. 이렇게 조작하는 맛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P는 버튼으로 누르면 되고요. B 모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드라이브 모드는 뒤쪽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커스텀,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4가지 기본 모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토 모드 있고 EV나 HV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 이것도 역시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PHEV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길게 스마트폰 이렇게 거치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도 배려를 해줬고요. 암레스트는 기능 면에서 부족함은 없고 이런 디자인에서도 일체감 좋습니다. 수납 공간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더 넓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죠.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 수납은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 천천히 떨어집니다. 글로브 박스라고 레터링도 돼 있죠. 안쪽에 공간은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선명한 편이고 내장재도 뭐 제법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썬바이저가 조금 도톰하죠. 그리고 여기에 익스텐션 확장할 수 있도록 이런 센스 좋고요. LED 조명은 거울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카드 홀더 같은 것들은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이 안쪽으로 밀어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거울 크기도 적당하고요.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 실내 거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시야가 제법 괜찮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크기에 비해서 시야가 괜찮았는데요, 광각도 적절하게 구성을 해줬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가 괜찮고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다 내려갑니다. 컵홀더 같은 것들 이쪽에 맥포켓에 적절하게 잘 배려를 해줬고요. 바닥도 그렇게 가운데가 툭 올라와 있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무릎 공간하고 발 공간의 여유도 제법 괜찮습니다. 시트는 그렇게 편한 거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디자인에 비해서는 헤드룸도 제법 확보를 잘 해줬고 작은 데 싶지만 헤드레스트 꼼꼼하면서 이게 사용해보면 쿠션감도 제법 있었습니다. 시트백은 이렇게 접는 거는 가능한데 각도 조절은 안 되거든요. 예, 그 부분도 살짝 아쉽기는 했고요. IS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끈 부분 잡아당기면 암레스트 펼칠 수가 있고요. 컵홀더 2개 사용 가능합니다. 타고 내릴 때에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발 공간하고 무릎 공간의 여유는 뭐 주먹 2개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 좋습니다. 에어벤트 없는 것도 조금 아쉽기는 했고요.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배려를 해줬습니다. 맥포켓 같은 것도 시트백의 포켓도 한쪽만 있네요. 이거 양쪽 다 배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개선이 좀 됐으면 하고요. 실내 디자인은 파격적인 외관에 비해서는 실내는 조금 점잖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클러스터의 위치를 좀 독특하게 구성을 해줬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일반적인 디자인 트렌드에 따르지 않으면서 토요타의 그 개성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줘서 저런 부분들은 저는 기능 면에서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도 괜찮다고 보고요. PHEV 차량은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복합 기준으로 메이커 측에서는 64k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69, 고속도로에서는 57km인데 지금 날씨가 춥거든요. 뭐 마이너스 2도까지 내려갔다가 영상 한 7, 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조건에서 제가 시승을 진행을 해 봤는데요. 한번 충전했을 때 평균적인 주행 거리는 68에서 72 요 사이 왔다 갔다 했고요. 도심에서든 아니면 고속도로 주행이 조금 많든 2번 정도 충전을 해봤는데 60km 후반대에서 70km는 여유 있게 넘겼습니다. 최근 날씨를 감안해보면 사계절을 지나 보더라도 64km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70km대, 70km대 초반 정도 실제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한 전기 모드로만요 충분히 확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복합연비는 리터당 19.4km고요. 도심에서는 20.2, 고속도로에서는 18.4, 18.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정말 20km가 나옵니다. 21에서 22 초반 정도 왔다 갔다 했고요. 뭐 조금 달린다고 하면은 18, 19 정도까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냥 통상적인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 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탄력적으로 주변 교통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하면은 20km 후반에서 21km 중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심주행 100% 도심주행 실연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드는 특별히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주행을 했을 때 노멀 모드로 다녔을 때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코 모드 사용을 해서 정말
연비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100% 도심 주행에서도 22km, 23km까지 확인할 수 있는 누적 연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음성 명령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랑 연계해서 아틀란 맵에 아주 잘 인식이 되고요. 자연어 인식이 좋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 설정을 하게 되면 화면에 작은 화면이지만 클러스터에도 내비게이션에 요약된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뭐 다른 식으로 설정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EV 주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에코 점수가 어떤지, 연비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뭐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 설정을 하게 되면 디폴트로는 내비게이션에 요약된 정보를 보여주죠.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아닌 WC1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그 유연함이나 부드러운 질감 같은 것들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와인딩 로드에서 속도를 조금 높였을 때에 뒤가 따라 도는 이 느낌이 전륜구동 차량에는 오히려 후륜 멀티링크보다는 WC1이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 나와 주니까 제가 마치 운전을 잘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세팅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그렇고 서스펜션의 셋업도 조금 컴포트한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PHEV 차량은 토탈 시스템 출력이 223마력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차체의 공차 중량이 1.6톤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게당 마력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토크 같은 거 감안을 해 보면은 차고 약간 넘치는 쪽, 완전히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PHEV 차량에서 이 정도의 출력이라고 하면 충분히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나름요. 그러면서도 연비는 두 자릿수가 아니고 앞자리가 1이 아니고 2, 20km대 연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충전했을 때 EV 모드로만 주행 가능한 거리가 60에서 70km 정도 되니까, 글쎄요, 뭐 위성도시에 살고 있는 이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한 번 충전하면은 출퇴근 가능할 것 같아요. 저같이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해주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복합 기준으로 5.6km고요. 도심에서는 6.2km, 고속도로에서는 5km인데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6km는 계속 넘어갔던 것 같아요. 도심에서만 다니든 고속도로에서만 다니든 지금처럼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실 주행 전비 킬로와트아워당 6km는 넘어갔고요. 6km 중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제가 시승하는 4일 동안의 전비를 테스트해 볼 수 있었지, 어떻게 타더라도 5km 후반에서 6km 정도는 여유 있게 유지해 줬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해도 이 연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는데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비가 어떻게 타더라도 편안하게 뭐 17, 18, 19에서 20km 이상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요. EV 모드의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입니다. 물론 PHEV 차량이라서 EV 모드로만 고정해서 충분하게 나름 충분하게 달릴 수도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최근 출시된 프리우스를 보게 되면은 EV 모드 커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만 하게 되면은 뭐 어림잡아서 뭐 한 6, 70% 이상은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비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차 심각하게 구입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직접 시승은 꼭 해보시고요. 이번 세대 프리우스에서는 출중한 연비, 이 경제적인 부분, 효율 부분뿐만이 아니고 달리기 성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프리우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 웽 하면서 엔진 소리만 나고 차는 안 나가고, 그게 아니고 움찔움찔하고 축축 차가 앞으로 나갈 정도로, 지금 심지어 B모드거든요. 이런 데에서도 달리기 성능이 괜찮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럼과 뒤쪽에 멀티링크가 아닌 WC1의 서스펜션 조합은 고속으로 코너링을 할 때, 그리고 고속에서 짧게 와인딩을 속속속 빠져나갈 때 아마 운전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올 텐데요. 뒤에 따라 나오는 느낌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멀티링크나 아니면 기존의 일반적인 서스펜션에 비해서 빠릿하게 엉덩이 쪽이 따라 붙는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커스텀,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노멀하고 에코도 이 모드만으로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에코인지 노멀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반응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의 경쾌한 느낌 괜찮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들도 절대 빠지지가 않죠. 터널 안에서 주행을 해보면서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잔진동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괜찮고요. 소음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차량의 가격을 놓고 보면은 조금 아쉽다라고 소음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차량의 컨셉이나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경쟁력 있는 MVH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을 좀 해볼게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모자라지도 더하지도 않고 딱 좋은 정도가 되고요.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기계적인 완성도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의 ADAS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이 차체 제어에 관련된 다양한 이 전자 제어 장비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잘 매칭이 돼 있다.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EV 모드로 주행은 시속 105에서 110까지도 가능했고요. 도심 주행에서도 커버리지가 EV 모드 커버리지가 괜찮았지만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물론 이제 이 차는 PHEV 차량이다 보니까 선택을 해서 EV 모드를 쭉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훨씬 우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이 시너지라고 그럴까요? 전기 모터랑 내연기관의 시너지가 힘있게 다가와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도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이 조향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차선을 가운데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로 유지하는 능력도 안정감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이 신규 장비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 이런 거에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단순하거든요, 동작하는 거 보면. 고속도로 주행할 때 공인 연비는 18.5km, 18.4km 이 사이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그냥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23에서 24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별히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 연비는 충분히 아주 가볍게 뛰어넘는 연비를 볼 수가 있었고요. 정말 마음먹고 고속도로에서 에코 모드까지 사용을 하면 앞자리가 2가 아니고 3으로 바뀌는 30km대의 연비도 간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만큼은 정말 최고 수준인데요. 속도 제한은 184, 185 정도 되면은 퓨얼컷 걸리는 게 딱 느껴지는데요. 글쎄요, 차량은 셰시의 강성도 그렇고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파워트레인이 충분히 더 내달릴 수 있는데 너무 좀 일찍 속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 특히 이 스포츠 모드에서 다이나믹한 느낌들 같은 것들 괜찮았고 모드 간의 편차도 분명해서 좋았는데요. 이 시각적으로 뭔가 좀 색깔이 변화가 있거나 이 그래픽의 변화가 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좌석하고 뒷좌석 승차감 자체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시트가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뒤로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것들이나 소소한 각도 조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쪽보다는 아무래도 뒤에 앉았을 때 조금은 덜 편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전을 할 때 헤드룸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좀 괜찮은데요. 바깥에서 봤을 때 윈드실드가 많이 이렇게 눌려 있어서 날렵하게 쭉 뽑혀 있는데 안에 타면 좀 눌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차를 타게 되면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그맣게 창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그 A필러에 그냥 이 아웃사이드 미러 고정되어 있는 차량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언덕이나 내리막에서 특히 이제 지하주차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옆에 라인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라인들까지 조그맣게 나가 있는 추가적인 이 창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고 차량에 딱 타보면 윈드실드가 많이 누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방감 같은 것들이나 시야 확보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는 게 지원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만 되고요. 애플 카플레이는 유무선을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뭐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국내 소비자분들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유무선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오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하고요. 업데이트 같은 거 통해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의견은요. 연비에 부담이 있으면서 이 달리기 포기 못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 이제 이 차는 논외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비에 압박이 있으면서 스포티한 주행 성능도 포기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 꼭 한번 시승해 보세요. 특히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시승하고 있는 이 PHEV 차량은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이런 스포티한 느낌까지 전해줄 수 있는 PHEV 친환경 차량, 연비 좋은 차량은 드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션도 CVT 미션인데 마치 일반적인 오토 미션의 시프트 업다운이 되는 그런 느낌을 또 절묘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또 촌스럽거나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프리우스 PHEV 차량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크기는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교외에 좁은 도로를 다니더라도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 있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인프라, 도로 인프라에는 이 정도의 사이즈가 사실 딱 좋거든요. 물론 이제 가족 구성원이 늘고 또 여러 가지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공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동수단으로서만 본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좀 경쟁력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스펜션 자체가 제가 컴포트한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쫀득해서 텐션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휠 타이어 스펙이 제 기준에서는 살짝 오바거든요. 17에서 18 정도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19인치입니다. 19인치에 이 광폭까지는 아닙니다. 195니까 광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림 자체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롤하고 피칭은 잘 잡아주는데, 크랙이가 있거나 이렇게 파여 있거나 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주행을 해 보면은 약간 하드한 느낌도 듭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과속 방지턱 넘어 보면은 되게 매끈해요. 출렁출렁하고 뭐 이런 게 없고 찰지게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멀미나는 승차감하고는 거리가 있죠. 장고장 없고 내구성 좋은 거는 아마 토요타 브랜드가 여러 나라 여러 해를 거듭을 하면서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차량이라서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스티어링의 감각 같은 것들,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달리기 성능과 연비 두 마리 토끼를 정확하게 다 잡았다? 제가 이 정도까지 평을 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매력적인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상 토요타 프리우스 PHEV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